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며칠 만에 금방 돌아왔습니다. 1월 23일 오전 10시고요. 지금 굉장히 눈뜨기 힘들 정도로 피로가 몰려오는 목요일이지만 또 열심히 힘을 내서 라이브를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진행하게 된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용민 프로고요. 저는 김상수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도 어려운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단순히 뭐 매체 소개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주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상황뿐만 아니라 다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DA 매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크리테오를 중심으로 좀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크리테오 광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제 크리테오와 연관되어 있는 약간 같은 상품을 제공하거나 그런 비슷한 네트워크 배너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긴 한데 크리테오를 많이 집행을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크리테오 광고의 뭐랄까 강력한 파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 크리테오 광고를 접했을 때가 이 회사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애초에 이 학생일 때 네. 광고가 너무 싫을 때 도대체 이거 뭐지? 그리고 이 사이트가 왜 자꾸 뜨지? 라고 하다가 처음 크리테오를 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회사예요. 맞아요. 이게 외국 회사거든요. 글로벌 회사. 네, 글로벌 회사인데 프랑스 회사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무튼 해외 매체다 보니까 좀 친숙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리테오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고 저도 좀 활용을 좀 잘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크리테오 광고에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좀 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캠페인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보면 그때 살짝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그 데이터를. 사실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 적합한 어떤 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크리테오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좋은 상품을 팔고 있고 또 조건이 좀 맞는다고 한다면 크리테오를 선택하시면 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크리테오 광고라고 하면 저희가 리타게팅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DA라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면요. 네트워크 DA 하면 뭐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네트워크가 뭐죠? 네트워크 DA 하면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지어져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의 제휴 매체 그런 매체 안에서 그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는 매체에 한해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노출시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저희는 하도 이 네 글자, 그러니까 한글이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하면 네트워크 이렇게 네 글자로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데 이제 넷이라는 게 이 거미줄이잖아요.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는 여러 이 공간들 중에서 여기도 엮였다가 저렇게 갔다가 정말 뭐 저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뻗어져 있는 그 환경들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배너 광고를 네트워크 배너 광고라고 하더라고요. 네트워크 DA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뭐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네트워크가 붙는 광고 상품들이 많았죠. 지금은 이제 카카오 모먼트는 옛날에 뭐 DDN이라고 했었고 네. 구글은 아직까지도 이제 GDN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무슨 DN 혹은 N이 들어가 있으면 네트워크 광고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준비한 내용을 보면 네트워크 DA는 디스플레이 광고의 한 유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면 광고 플랫폼 혹은 미디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특정 타겟 고객에게 디지털 배너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 여기서 말하는 광고 플랫폼과 미디어 네트워크는 버티컬 매체냐 혹은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 언론사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그 디스플레이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말하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간에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노출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실시간 경매 방식입니다. RTB이기 때문에 다양한 DA 매체사들끼리의 비딩을 해요. 네. 사실 어제 제가 또 이제 아이보스 이제 마케팅 모임에 잠깐 다녀왔었는데 다양한 매체사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거기서도 크리티오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뒤쪽에 나올 또 다른 또 대표적인 또 DA 매체사 분과 잠깐 얘기를 했을 때 크리테오나 이런 배너 매체사들과 좀 비딩을 하기에는 확실히 우리가 조금 밀릴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매체사 뒤쪽에서 소개 드리긴 하겠지만 국내 매체사 분들과 좀 얘기를 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 다 풀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공유해 주세요. 네. 핵심 이제 키워드는 뭐 다양한 광고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지면들에서 저희가 실제로 보고 있죠.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고 PC 화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타겟팅이 좀 가능하죠. 저희가 뭐 검색 광고도 물론 타겟팅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검색 광고에서의 타겟팅은 필터링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여성분들한테 노출을 시켜야 되는 어떤 상품인데 남자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와 맞물려 있으면 필터를 해서 좀 덜어낸다. 물론 이것도 타겟팅과 같은 개념이긴 한데 DA 매체는 훨씬 더 정교한 타겟팅 기술을 좀 가지고 있죠. 네. 관심사라든지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액션들 있죠. 이런 것에서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액션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역으로 저희가 좀 타겟팅을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과 기반 과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CPC로 내세우는 매체들이 많아요. 뭐 뒤쪽에 소개해드릴 배너 매체사들도 이렇게 뭐 저렴한 CPC다 혹은 저렴한 CPM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광고주분들이 예산이 조금 버젯이 조금 적더라도 이 광고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곳에 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검색 광고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요.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하면 자 플랫폼 내의 여러 매체와 연계하여 넓은 사용자 도달 범위를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테오는 글로벌 커머스 중심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ADN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을 활용한다. 어떻게 보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건 아주 뭐 일부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네트워크들에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자리를 뭐 여러 매체사들이 이제 RTV 그러니까 실시간 비딩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크리테오가 떴다가 뭐 구글이 떴다가 ADN이 뜨기도 하고 모비온이 뜨기도 하고요. 본인이 만약에 주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그 업체에서 사용하는 광고는 그 자리에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곳에 만약에 들어가시고 탐색을 하시고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광고 상품들, 광고 매체사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글로벌 중심이라고 해서 해외만 또 뜨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내에서도 활성화돼서 그렇죠. 잘 뜨고 있고. 그러니까 크리테오라는 곳은 또 뒤쪽에 또 자료가 좀 있기는 한데 뭐 크리테오, 구글, 뭐 메타까지 해서 전 세계에서 이 제휴되어 있는 곳들이 가장 많은 3사이기 때문에 네. 뭐 글로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정교한 타겟팅 기술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인데 결국은 이 크리테오라는 매체가 크리테오뿐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광고를 제공해주는 배너 매체사들이 이런 쿠키 데이터라든지 고객 행동 데이터라든지 뭐 그다음에 AI 기반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뭐 고객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유저들의 행동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요? 혹은 사용자의 정보 이 DMP를 통해서 이런 뭐 정보들을 좀 제공을 받아서 여기서 어떻게 세그먼트를 나눠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켰을 때 광고 효과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매체사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겟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정교해질 거고 좀 무서워질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뭐 저희가 예전에는 직접 어느 사이트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구매를 하거나 네. 이래야만
좀 직접적인 쿠키 타겟팅이 됐다면 이제는 저희가 뭐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하는 순간에도 말하는 걸 음성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잠깐 저희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광고가 뜨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완전히 저희한테 숨기는 건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 ATT 때문에 네. 저희한테 모든 걸 공개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본인들만의 기술로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어떤 타겟팅을 이용해서 노출시켰을 때 성과가 좋으냐를 매체사와 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이 광고주분들의 성과를 좀 올리기 위해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유명한 네트워크 배너를 할 수 있는 매체들 중에서 그 성향 매칭이 가능한 매체가 있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성향 매칭은 제가 알기로는 모비온이 가능합니다. 아, 모비언. 그 성향 매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모비온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타겟팅 기법이라기보다 관심사 타겟팅 혹은 뭐 네. 성별 연령 그러한 액션 타겟팅에 대한 좀 용어죠. 그래서 모비온에서의 성향 매칭을 한다는 건 뭐 관심사라든지 구매 의도라든지 이런 걸 타겟팅하는 모비온의 상품 타겟팅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과 기반 과금 구조라는 건 이 성과 기반의 반대는 저희가 지난번 월요일에 제가 GFA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보장형이잖아요. 네. 특정 시간대에 저희가 노출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그 시간대에 걸어놓으면 저희가 뭔가를 좀 예측하거나 혹은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트래픽이라든지 실제 광고 성과가. 그런데 성과 기반은 클릭당 비용 혹은 뭐 특정 노출당 비용으로 측정되는 상품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광고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산별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CPC와 CPM을 측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DA 광고는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저희가 미디어 믹스를 할 때 선택을 하는 뭐랄까 전반적인 CPC를 낮춰줄 수 있는 네. 평 단가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을 많이 하고요. 뭐 저렴하다고 해서 성과가 낮은 거는 아닙니다. 저렴하게 많이 깔아놓는 부분이 그 고객분들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에게 노출되는 어떤 뭐랄까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키워드 광고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이 상기시키는 건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워낙에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걸어오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유튜브 하나를 보더라도 잠깐 그 뒤에 알고리즘에 떠서 제가 전전전에 무슨 영상을 맞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예요. 쇼츠를 보더라도 너무 빨리 넘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저렴한 좀 경제적인 CPC, CPM을 활용하고 있는 DA 광고를 사용해서 키워드 광고라든지 저희가 이제 메타 광고 혹은 구글의 컨텐츠 영상 광고를 통해서 한 번 좀 강하게 본 고객분들이 더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좀 서포터 역할도 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배너 광고 자체가 그 인지 단계에서는 DA 광고보다 효과가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텍스트로만 검색 광고 통해서 직접 검색을 하거나 텍스트로만 그렇게 보는 거가 인지를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DA로 처음 시작을 하죠. 잠깐 나왔었는데 해서 저희가 국내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매체사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또 제가 지금 생각나는 배너 매체사가 뭐 리얼클릭도 있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좀 서운해하실까봐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단순히 뭐 DA다라고 카테고리를 나누기보다 이런 디스플레이 영역을 가지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매체사분들이 뭐 디지털 캠프도 있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 네,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그때만 네 곳만 지금 추려서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모비온이죠. 그리고 어제 뵀는데 이 ADN도 저희가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타겟팅 게이츠도 저희가 아주 독특한 그리고 완전 스페시픽한 좀 타겟을 목표로 할 때 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실은 중심 주제인 크리테오 광고도 대표적인 좀 네트워크 DA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모비온과 ADN, 크리테오를 가지고 좀 약간의 좀 비교와 좀 공통점들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특징 요약을 한번 해보면, 자 모비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심의 이제 네트워크 배너 매체사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성향 매칭이 이제 모비온에서 좀 가능하죠.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타겟 광고가 좀 최적화가 되어 있고 이 카테고리가 꽤나 좀 세분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업종별로 좀 나누기가 좀 편리해요. 초반에 이제 광고를 진행하게 될 때 모비온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게 이미 카테고리가 좀 잘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업력이 좀 있는 회사여서 저희가 좀 활용하기 좀 좋고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N 같은 경우에는 모비온과 굉장히 좀 유사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중심의 군대 커머스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모비온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ADN과 모비온은 참 닮은 점이 좀 많습니다. 경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사이트 광고와 배너 광고를 제공을 하는데 온사이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ADN 스크립트를 좀 설치를 해놓고 있을 때 이탈 방지를 위해서 혹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구매 전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온사이트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ADN 광고를 진행하신다면 무료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가끔 디자인을 해치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활용을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이 이탈 방지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좀 기능들이 있고요. 모비온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좀 닮아 있어요. 서로 약간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저는 ADN 쪽으로 제안을 많이 드리고 어느 정도 일단 우선 자사몰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 온사이트 광고 자체가.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구매를 고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하기 전에 이탈을 하려고 하거나 아이커버나 뭐 클로징 패널을 통해서 이제 전환율을 높여주고 이탈을 방지하는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상품들을 광고주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사몰이 있으신 분들의 전환율을 높이자라고 항상 제안을 드립니다. 네, 판매가 자사몰에서 잘 일어나는 분들한테는 꼭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DN은 지금 리테일 업종 최적화되어 있는 매체라고 하는데 모비온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다만 리테일 업종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 이 상품을 끌어와서 그 상품 가격이 나오고 또 이 상품에 대한 리타겟팅이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캠페인들이 많다고 하는 거긴 한데 저희가 그 DB 업종이라고 하죠. 뭐 상담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신청이라든지 혹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뭔가 저희가 그 고객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콜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도 ADN과 모비온에서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네. 그 특화된 소재들도 좀 있고 그리고 특정 옵션을 통해서 뭔가 상담 신청 기록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소재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테일 업종이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리테일 업종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세 번째 크리테오인데요. 저는 이 크리테오야말로 진짜 리테일 업종이 최적화되어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것도 리테일 업종이기도 하고요. 이 특정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 상품이 특히나 많다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체입니다. AI 기반 개인화 리타겟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로직을 제가 이해하지는 못해요. 설명회를 지난달에 아마 오셨을 텐데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설명을 다 듣더라도 모든 부분을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개인화 리타겟팅이 가능한 매체이고 뭐 리타겟팅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인다라고 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이 단순 로아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동일한 기여도 수준에서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를 저희가 뭐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좀 보고 있는 편인데 크리테오에서 나오는 매출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크리테오만 1등이다라기보다 크리테오는 다른 매체들이 같이 진행이 될 때 크리테오를 함께 해주면 그 어떤 곳도 고객분들을 찾아서 가는, 그리고 이 중에서는 그냥 비딩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RTB 최적화가 정말 잘 되어 있는 매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때 보여주신 거 보고 놀랐잖아요. 아, 타겟팅 해가지고 전환율 로어스 올라간 거랑 매출액이랑 보니까 맞아요.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근데 실제로 모르신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로아스가 1000% 가까이 나오고 있는 네. 거의 이제 한 6개월 이상이 되었는데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는 로아스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0% 정도로 네. 진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로아스가 처음부터 높았다면 이거 뭔가 스크립트가 좀 잘못됐거나 중복 집계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과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로벌 네트워크, 그러니까 해외 시장 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만약에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메타 구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리테오는 같이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업종 상관없이 제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메타, 구글 둘 중에 하나를 하거나 둘 다 진행을 하겠고요. 버젯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리테오랑 타블라까지 이렇게 4개 매체를 한번 돌려서 성과를 올려보고 싶은 그런 좀 상상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타겟으로 광고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매체를 어떻게 좀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단순 그냥 DSP만 쓰시는 게 아니라 저희 쪽에도 문의를 해주시면 함께 좀 미디어 믹스를 좀 조합을 해서 재밌는 조각으로 한번 나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모르시는 매체들도 많으실 거고 네. 경험을 토대로 제안을 해드리니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3사의 타겟팅 옵션들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비온과 ADN이 가장 비슷하고요. 크리테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모비온과 ADN은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에 따라서 뭐 연령대별, 관심사별, 시간대별 그리고 뭐 데모그래픽에 따라서 좀 타겟팅을 하는 편이고요. ADN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키워드 타겟팅이라고 해서 이 ADN 스크립트가 심어져 있는 그 웹사이트에,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ADN의 고객사들이죠. ADN의 고객사 분들이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기 전 레퍼럴 값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네이버에서 들어온 사람인지가 기록이 된다고 해요. 네. 뭐 이 기술적인 부분도 저도 사실은 모든 걸 이해하기 조금 어렵지만 ADN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가 심어질 때 그 스크립트 내에서는 어떤 키워드에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리퍼럴 값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 쿠키 값을 좀 암호화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럼 키워드마다 이벤트 소스가 다 심어져 있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동종 업계가 많고 뭔가 레드오션이고 그런데 신생 업체일 때 우리가 경쟁 업체들의 고객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쉐어할 수 있을까, 혹은 뺏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사람이 우리의 경쟁사지만 굉장히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업체들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를 그런 키워드 타겟팅을 활용할 수 있는 ADN이 있고요. 모비온이나 ADN 같은 경우는 리타겟팅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만 세 개를 같이 운영했을 때 저는 크리테오가 리타겟팅에서는 가장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테오는 실시간 행동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실시간 행동, 그러니까 이 고객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단순히 저희가 그냥 상품 조회, 그러니까 컨텐츠 뷰가 있고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추가, 그다음에 뭐 리스트 조회, 뭐 구매 시작, 결제 완료 2단계 정도가 아니라 뭐 이 상품을 몇 번 받고 상품에 있다가 어떻게 됐고 웹사이트에 한 번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고 두 번, 세 번째 들어갔을 때는 상품을 처음 보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쪼개놨어요. 제가 그 엔진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거는 나의 이해 영역을 벗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활용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초개인화 타겟팅을 하고 있어서 보시면 장바구니 이탈 고객이나 유사 고객이나 재구매 가능 고객처럼 세부적으로 나뉜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맞춤 광고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걸 저희가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쪽에서 엔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기술력으로 한 번 더 보면요. 더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요. 기술력으로 보면 이제 뭐 모비온이랑 ADN은 국내 소비자 데이터 그리고 ADN은 뭐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부분으로 경험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크리테오는 머신러닝 엔진이 좀 강한 DA 매체 중에는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의 구매 의도나 패턴을 예측하고 상품을 좀 노출시키는 광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업종 특성별 뭐 추천 사용 사례라고 적어놨는데 모비온이랑 ADN을 묶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 기반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려면 모비온과 ADN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시장에 특화된 광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유지하고 확대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크리테오도 좋기는 하지만 모비온이랑 ADN은 이 국내 이 임대형 쇼핑몰 사이트들이랑 협조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들의 스크립트를 씹는 데에도 굉장히 좀 편하고요. 물론 크리테오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를 했을 때 좀 빠르게 성과를 보거나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고, 또 중소형 리테일 브랜드의 타겟 광고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모비온과 ADN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저렴한 CPC와 CPM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이커버라든지 혹은 저희가 이제 특정 어떤 상품들을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실제로 클릭률도 높고, 그리고 그 클릭률이 클릭이라는 게 좀 뻥튀기가 된 게 아니라 실제 GA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유저를 좀 확장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뭐 유사 타겟이라든지 이런 걸 메타에서 뭐 계속 막 묶어서 하는 것보다 모비온과 ADN을 같이 좀 활용을 하면서 저렴한 CPC로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 모수를 가지고 리타겟팅 할 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대량 스케일을 가진 리테일 브랜드의 개인화 광고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리테오를 돌리는 게 훨씬 좀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많은 재고 수량을 갖고 있는 리테일사의 경우죠. 제가 최근에 본 기억으로는 유니클로에서도 크리테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모비온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테오를 진행했을 때 저는 유니클로에서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구경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좀 많이 뜨겠죠. 그런데 이 상품들을 특정 상품에 대해서 저에게 노출시켜라 라고 이제 유니클로에서 지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단순히 제가 이 상품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개인화 이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행동 패턴, 그리고 제가 남자, 그리고 뭐 나이대, 뭐 그다음에 신체적인 조건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유사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제품들을 저한테 추천을 해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상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정리, 머신러닝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타겟팅 중심의 캠페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재구매 유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캠페인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개 매체 다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다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이제 DA 매체들에 대해서 좀 한번 비교를 해봤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리테오와 구글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 이거 왜 가져왔을까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둘 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가능하고, 둘 다 성과형이면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료를 준비하고 제가 이 상수 마케터님한테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많이 설명을 제가 일부러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저희의 좀 뇌를 좀 몽글몽글하게 하고 좀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가장 큰 건 이제 두 매체가 이제 글로벌 대형 광고사, 대표적인 이제 광고사고요. 광고 매체사고, 또 좀 닮아 있어요. 같은 자리에 두 이 광고 매체를 활용하는 이 광고주분들의 어떤 광고가 많이 나와요. 같은 자리 새로 고침하다 보면 똑같은 회사의 맞아요. 광고인데 크리테오가 나오다가 구글 애즈가 나오다가 하는 경우를 좀 봤기 때문에 이 두 매체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뭐가 다를까를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위치는 같은데 다른 광고가 나오는 그런 적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좀 보자면 구글 애즈가 사실은 훨씬 더 범위가 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글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뭐죠? 크리테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플랫폼이 뭐죠? 유튜브죠. 유튜브죠. 유튜브 지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리치 미디어죠.
저희가 이제 롱폼이라든지 혹은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딥하게 줄 수 있는 지면은 구글 애즈가 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구글 애즈가 승인돼요. 그런데 크리테오와 구글 애즈가 서로 같이 노출되는 어떤 지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디가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광고 네트워크를 둘 다 노출시키고 있죠. 구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GDN. 네. 그리고 이제 RTB고요, 둘 다. 그래서 같은 자리를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이 RTB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성과 중심 광고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거. 구글 애즈도 저희가 이제 타겟팅에 따라서 이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을 뭐 예를 들어 뭐 T-로아스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TCPA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럼 뭐 CPC라든지 CPM으로도 좀 노출시킬 수도 있고요. 크리테오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DA 매체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매체 다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본인들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구글 애즈 아까 전에 이제 크리테오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구글 애즈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뭐 글로벌 네트워크와 폭넓은 광고 범위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구글이 이제 덮고 있지 않은 곳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넓죠. 좀 뭐 무섭죠.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웹사이트 및 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도달가는 고객 수가 크리테오 대비 훨씬 많음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양한 광고 포맷이 있죠. 뭐 유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도 있긴 하지만 이 DA 구자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동영상, 그다음에 뭐 검색 광고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쇼핑 검색 광고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리테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활용 가능한 포맷을 좀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도 많아서 그 세팅하는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저희가 디맨드 젠으로 좀 통합이 되는 부분에서 여러 이제 구글 프로팀 매니저님들과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포맷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 발굴 및 브랜드 효과에 좀 강하다라고 하는데 전환보다는 브랜드 노출과 고객 유입을 목적으로 한 광고 집행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전환보다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전환보다는 좀 한번 취소 선언을 해볼게요. 전환도 좋죠. 이게 뭐냐면 브랜드 노출과 고객 유입을 목적으로 한 광고 집행에 효과적이 매체로 하면 구글 애즈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어퍼 퍼널부터 로어 퍼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이 많은데 근데 단순히 캠페인 개수, 캠페인 유형의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따라서 이미 구글에서는 이 좀 가이드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리치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 어떤 한 브랜드의 첫 시작을 좀 알게 되고 그 브랜드에서 좀 제공하고 있는 슬로건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처음에 인지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인지한 그 상태에서 그 브랜드에 좀 딥하게 좀 빠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한번 구경해봐. 그래서 상품으로 좀 유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구매까지 좀 전환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비디오들 이미 저희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네. 구글 풀퍼널 때 한번 했었죠. 맞아요. 풀퍼널 저희 그 컨텐츠 저희 그 위쪽에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구글에서는 그러한 어떤 캠페인 유형들을 이미 어떤 단계별로 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전환보다는이라기보다 브랜드 노출과 고객 유입을 목적으로 한 광고부터 전환까지 전반적으로 좀 네. 효과적이다라고 정정을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 이건 사실 챗GPT에 좀 도움을 받은 건데요. 도대체 어떤 약점이 있을까를 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리타게팅 기술은 크리테오만큼 정교하지는 않다. 그다음에 리테일 업종의 특정 요구에 대해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두 줄로 좀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좀 공감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어떤 군집을 모아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군집 자체도 굉장히 좁게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군집을 너무 좁게 보는 것보다는 좀 겹쳐서 이 정도 겹치는 사람들에게 노출시켜 주자라고 하는 군집 대상으로는 광고를 하는데 구글 애즈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나를 대상으로 표현해주는 구글 애즈가 엄청나게 그 개인화되어 있다. 나를 엄청나게 집요하게 따라다닌다. 나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얘가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도 굉장히 좀 공감이 가고 리테일 업종의 특정 요구에 대해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음에 대해서는
이게 이 플랫폼이 마케터 친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친화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니까 네.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테오랑 구글 애즈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광고이기는 한데 이걸 어차피 너 크리테오 할래 구글 애즈 할래 둘 다 할래 옵션을 선택 안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그렇죠. 운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면 통합 마케팅 캠페인을 구성,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봤을 때 통합 마케팅 캠페인을 구성한다고 하면 구글에서는 신규 고객 유입이나 브랜딩 캠페인을 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리치 미디어를 좀 같이 좀 활용을 하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기 유입 이후에는 이제 크리테오 광고를 통해서 뭐 기존 고객 리타게팅이라든지 재구매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퍼널로 좀 단계별로 좀 구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두 캠페인 다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캠페인 크리테오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구글 자체도 전환 캠페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장점만 취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크리테오가 모든 리타게팅을 다 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구글에서 맞아요. 진행 리타게팅 하지 못한 부분을 크리테오가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구글이 뭐 브랜딩하는 목적을 전부 다 잡지 못하는 걸 크리테오가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제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구글로 만약에 이제 풀 퍼널을 진행을 한다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사실은 정말 캠페인별로 좀 정교한 어떤 연결점이 좀 네. 되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연결점이 부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오가닉 유입이라든지 오가닉 어떤 그냥 펄체이스에 대해서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그냥 캠페인 구간별로 좀 구글 애즈를 활용하고 크리테오를 뒤쪽에 활용하는 어떤 부분도 좀 매력적인 미디어 믹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두 개 이상의 매체를 좀 활용을 할 때는 GA4,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여러 분석 툴을 통해서 플랫폼의 좀 기여도를 분석해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까지 진행을 해보면 크리테오와 구글 애즈를 함께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까 한번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이 크리테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계 최대 커머스 데이터 비교거든요.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라기보다 여기 보면 각자 활용하고 있는 뭐 플랫폼의 방식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좀 많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1.8억의 지메일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은 3억 이상의 MAU라고 할까요? 월간 방문자를 좀 가지고 있고요. 쇼핑이죠. 쇼핑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좀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뭐 타겟팅 하는데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네. 실제로 좀 매출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메타는 또 이 메타는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 유저가 좀 굉장히 많은 매체이고요. 최근에 좀 인스타그램 그 비율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그 문제가 많다는 것도 사람들이 그거에 컨텐츠를 어떻게 노출시키냐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니까 혼란이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금방 안정화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틱톡과 비교를 했을 때 완전 숏폼으로 좀 노출을 시키는 이제 틱톡과 메타 중에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틱톡 금지 이슈로 인해서 메타 쪽으로도 아마 유저가 더 몰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는 7억 2,500만의 일일 활성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크리테오 광고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테오 광고가 그만큼 하루에도 이 수억 명의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 조합을 하거나 뭐 이 유저의 액션을 트래킹하고 머신러닝을 해서 개인화된 타겟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는 거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좀 더 정교하게 분리를 해야 그거에 맞게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해서 매출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많다는 거는 분석을 해야 되는 요소가 많지만 그거는 저희 같은 마케터의 역량이고 크리테오와 이제 같이 이제 네. 합조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리테오 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라이브를 좀 마칠까 하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테오에서 저희 측에 이 자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출처는 크리테오에서 온 거고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크리테오 엔진은 이제 예측 비딩, 상품 추천, 그리고 DCO, 다이나믹 배너가 노출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과정이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예측 비딩은 결국 동일한 자리,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RTB라고 하는데 실시간 비딩을 하는 부분에서 최적의 가격을 위한 실시간 비딩을 하는데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중소형 DA 매체사들은 크리테오 엔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포기한 부분은 있거든요. 네. 이미 크리테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파일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배너 매체사들이 그 비딩에 뛰어들 만큼 그 자리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사들은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고 어떤 매체사들은 아예 그냥 애초에 그 구간 그 밑에서 비딩을 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가능한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다음에 혹시 한번 매체사분들 오시면 크리테오 그 관계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네. 그 다음 자료로 좀 이어지는 라이브를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상품 추천, 사용자별 관련성이 높은 상품이 추천이 된다고 하고 또 그 사용자별 가장 효과적인 다이나믹 배너를 노출했을 때 실제로 최적화 엔진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겠죠. 이러한 엔진들이 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가져오면요. 예측 비딩은 최적의 가격을 위한 실시간 비딩이라고 하는데 뭐 A 광고주와 B 광고주가 있고 뭐 크리테오가 구매를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워터풀 메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연동 매체 내 최우선 순위 노출 확보, 실시간 비딩 시 최적의 가격 비딩으로 인벤토리 지면 선점 및 퍼포먼스 최적화라고 하니까 다른 곳보다 크리테오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빠르게 더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매체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크리테오가 왜는 몰라요. Y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실제 그러니까 무엇을이라고 하면 이미 그 비딩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매체사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한 개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DA 중에는 크리테오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 외에 이제 모비온 AD에는 크리테오를 진행하고 있으면 그 서브로 크리테오가 놓치고 있는 지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지면들은 ADN과 모비온 좀 활용해 보면. 여기서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것 네네네.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실시간 비딩 시 최적의 가격 비딩으로 최우선 순위 노출을 확보한다 라는 것 자체가 모수가 뭐 많고 노출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는 크리테오도 좋으니까 사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제안을 드렸을 때 크리테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 가격 비딩 자체도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크리테오에 몰려서 올라간다? 네. 이미 7억 명 이상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7억 명 이상의 예대 활성 유저가 있기 때문에 유저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유저들에게 타겟팅을 하는 어떤 광고주가 크리테오에 몰린다고 해서 네. 이 크리테오가 뭐 RTB가 진행이 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이 부분도 나중에 뭐 크리테오 측에 오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상품 추천 엔진인 건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유저 사이트 내 이동 패턴. 그러니까 이동 패턴을 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 행동 패턴 및 활동 빈도. 그리고 광고주 사이트 내 인기 상품과 전환율이 높은 상품. 상품 타입, 가격, 카테고리 흥미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계산을 해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만약 이 사람이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엔진도 바뀔 거예요. 그 엔진도 다른 상품을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보여주지 않겠죠. 뭐 이런 식으로 더 최적의 사용자를 찾아나가는 그런 엔진이 크리테오에서는 제공이 된다.
DCO는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AI 기반의 기술로 모든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를 노출한다. AI 하는데 이제는 모두가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주 사이트 내 보유 자산, 사이트 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뭐 브랜드, 뭐 상품 정보라든지 뭐 어떤 상품 이미지라든지를 배너 내 노출한다는 거고요. 유저 최저가 크리테리어 포맷은 약 15회 이상의 아이캐칭 광고 포맷으로 유저 집중도 극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엔진이 고객사 보유 브랜드 자산을 크리에이티브 포맷과 함께 유저 개개인 최적화 배너로 구현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7조 크리에이티브 구현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크리테오라는 광고 매체를 조금 정리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알아서 해주는 곳이다. 필요한 자산만 넣으면 알아서 해준다. 구글의 피맥스랑도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피맥스보다 훨씬 더 알아서 해줘요. 피맥스는 전 좀 지금까지는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는 매체인데 크리테오는 조금 더 편하게 이 엔진에 좀 맡겨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은지원 씨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는 그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공과금을 내는 거를 믿을 수 없다. 뭐 데이터가 이렇게 오가는 게 믿을 수 없다 라고 하셨던 게 아마 은지원 씨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은 직접 가서 송금을 하고 은행 가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알아서 해주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의구심이 좀 드는데 난 사실 믿음이 좀 안 가는데 라는 분들은 크리테오를 지금까지 이용을 안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트코인이 얼마입니까? 비트코인 자산이 그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이미 1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데이터로 수치화시켜서 보여주면은 저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엔진에 좀 맡겨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크리테오의 좀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게 최적화 엔진, 마케팅 목표별 최적화 엔진인 건데 아까 전에 이제 구글 저희가 풀 퍼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테오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브랜딩 비디오 시청 완료를 극대화하고 싶어요라고 한 부분이 구글에서 보면은 저희가 리치 미디어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웨어니스는 결국은 비디오가 효과적이다라고 저희가 구글과 크리테오에서 본 걸 보면 저희도 영상적으로 어떤 어웨어니스를 올리기 위해서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컨시더레이션, 이제 고려 단계에서도 사이트 방문을 좀 극대화를 하고 싶을 때, 혹은 앱 설치 극대화를 위해서도 앱 캠페인도 크리테오에서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앱 내에서의 어떤 인앱 구매에 대해서도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앱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크리테오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타겟 CPA를 달성하고 싶어요 할 때 엔진이 적절한 이 타겟 C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엔진을 좀 같이 좀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캠페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버전에 있어서는 뭐 구매 전환을 극대화를 하거나 전환 매출을 극대화를 하거나 타겟 CPO, 타겟 COS를 달성한다. 타겟 CO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로아스와 유사한 개념이고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구매 전환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환 매출을 극대화하고 싶어요를 볼 때 구매 전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구매 건수가 많아질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을 운영을 해야 될 때, 네. 그리고 전환 매출을 극대화한다는 건 전체적인 매출 볼륨을 좀 키워야 될 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캠페인은 이번 달에는 뭔가 좀 전환 매출 볼륨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엔진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주시면 이 엔진으로 진행을 해드리는데 이 엔진이 돌아가는 로직 자체가 지금까지 그냥 유저 타겟팅을 뭐 예를 들어 어떻게 하고 있었다면 잠깐 돌려서 평소에 구매 볼륨액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엔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전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엔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잠깐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객단가가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객단가가 높은 사람한테 그렇죠. 더 평소에 노출을 많이 받죠. 한 번에 좀 많이 사는 사람들 네. 해서 좀 뭔가 뭐랄까
좀 더 부유한 네. 사람들, 더 많이 구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이 가능하다 이런 엔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크리테오 엔진에 대한 설명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 오늘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 뭐 매체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요. 뭐 구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같이 했고요. 그리고 크리테오 엔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이 DA 매체에 대해서 설명할 게 훨씬 많지만 굉장히 좀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벌써 시간이 50분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질문은 좀 없으셨던 것 같고요. 좀 어떠셨나요?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또 많이 배우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제안을 드리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크리테오에 대해서 장점도 많이 알게 됐고 단점을 뭘로 보완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제안 드리면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1월 24일 근무 이후에 1월 31일이 다음 영업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월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설을 앞두고 있고 설 지나고 2월에도 저희 라이브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3팀의 김용민 프로였고요. 퍼포먼스 3팀 김상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